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40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중단위기 2026년 민생 필수사업 지킨다. 42조 2420억 원 규모 202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경기도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19일 도의회 제출. 대쉬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추진. 5,465억 원 감액. 26년 본 예산에 누락된 취약계층 생계, 돌봄과 도민 안전 관련 예산 2,464억 원. 저출산 필수 복지 의료 863억 원 등 민생 필수 사업 예산 지킨다. 심각한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지사 지시에 따라 단순 지출 축소가 아닌 민생 필수 예산 확보에 집중. 재정 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한 경기도가 5,500억 원 규모의 강력한 예산 삭감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 돌봄과 저출산 대응, 도민 안전, 복지 의료 사업 등 민생 필수 사업 지키기에 나섰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두석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 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 지방세의 3천억 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워진 재정 여건, 누적된 채무 부담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저 대부분 소진되면서 더 이상 꺼냈을 재원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고 필수 민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행사성 일회성 및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 총 5,465억 원 규모의 기존 예산을 삭감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과 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800만 원, 부곡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천만 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이 밖에도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 추진비 4억 원을 삭감하는 등 도차원의 자체 절감 노력도 추진했다. 불효불급한 국외 출장 및 연수도 중단하는 등 최소화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구조 조정에 동참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도는 먼저 2026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 청유초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75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 의료 사업에는 총 863억 원을 편성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0억 원 등을 반영해 출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 필수 의료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시급성이 높은 철도 도로 SOC 사업에는 총 298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 양성 도로 화포장공사 41억 원, 화성 우정 향남 도로 화포장공사 30억 원 등이다. 경기도의 2회 추경 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상태에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하며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편성, 집행 전면 차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 4회 6회 확대. 9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 등록 없이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도 개선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일명 장애인 꼴택시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갖추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병원 진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이용 수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절차도 신설한다.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차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등록 절차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운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해 배차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시군별 차량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배차 안내도 강화한다. 차량이 배차되면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전화해 배차 사실과 승차지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차량 도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탑승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 안전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했다. 안전띠를 착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반면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접수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실무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8월 19일 개정 지침을 확정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20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6 가평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회장 추미애 도지사 가 경기도 장애 생활체육인들의 화합의 스포츠 축제 제20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6 가평을 오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가평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장애인 체육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수 1957명을 비롯하여 임원 및 보호자 등 2319명 총 4276명이 참가해 게이트볼 등 19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며 경기도민 화합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생활체육축제 개막을 알리는 대회의 개회식은 8월 28일 금 오전 10시 가평군 자라섬 서도 야외 무대에서 열린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장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도 및 도의회, 시군 주요 인사와 선수단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시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및 대회기 개양, 환영사, 대회사, 축사, 동호인다짐 등 공식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 식전 공연 및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함께 펼쳐져 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며 개회식장 곳곳에 무더위 대응을 위한 냉방버스 및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얼음물 등을 충분하게 제공한다. 대회가 개최되는 8월은 무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는 시기로 일교차가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시기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와 가평군은 참가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기 운영에 있어 폭염 대응 및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야외 종목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에 따라 휴식 시간을 늘리고 수분 섭취 횟수 확대 등 탄력적 경기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동 동선 최소화, 수시 모니터링 등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온열 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각 경기장 내 외부에 충분한 휴식 공간과 냉수를 비치, 상시 주기적으로 안내방송 및 홍보물 배포하여 참가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는 개최지인 가평군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종목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대회 운영 인력 및 자원봉사자 대상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회 운영 관계자들의 역량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도 전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제20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6 가평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가평군과 가평군 장애인 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자원봉사자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참가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건강한 대회, 모두가 즐기는 화합의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